이슈토크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이 참여하면서 국회가 논의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부산에서도 황화수소 누출 사고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벌 수위가 논란이 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장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그 실태를 짚어보고요. 어떤 대책들이 마련이 돼야 할지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 지역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 그리고 관련 법들, 실태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매년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산 지역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이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저희가 이제 한정혜 의원실을 통해서 확인한 사망 사고 그리고 중대재해 사건에 관련해서 자료를 좀 확인해 봤더니 네. 2016년부터 18년까지 거의 일주일에 한 건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로 확인을 좀 할 수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2019년은 실제로 중대재해가 발생을 해서 노동부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현황을 봤을 때 8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을 해서 노동부가 조치를 했었는데 네. 노동부 조치에서는 사실 개인의 과실이다라고 하면서 제외한 30건 정도 제외하고는 거의 한 54건 정도는 여전히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들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보면은 일주일에 한 건 이상의 부산 지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고 있고 한 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통계적인 수치로 말씀을 또 해주셨긴 하지만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사고도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게 참 안타깝고 저희도 이제 사실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최대한 지금도 저희가 지역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지역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지 못하는 중대재해 사건이 있어서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는 우려를 많이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8월이었는데 그 낙동강 하수 관리 네네. 쪽에서 이제 일을 하는 노동자가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실제 지역 언론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주로 이제 자료를 많이 확인하고 있는 노동건강연대에서도 집계에서는 그 사망 사고는 빠져 있더라고요. 이러한 이제 사망 사고나 이런 것들이 이게 꼭 한 건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많을 건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보나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묻혀서 은폐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통계로 짚어주신 매주 한 건 이상 발생한다는 네. 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은폐되거나 드러나지 않는 사건까지 합쳐지면 네. 부산 지역에서도 산재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이었죠. 부산의 한 폐수 처리 업체에서 황화수소가 누출이 네. 되면서 이제 사망 사고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좀 부상을 입었었는데 문제는 이 사법당국의 조처가 좀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네, 네.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이 황화수소 건은 아직 사법기관까지의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까지는 아니었는데 네네. 검찰에서의 구형이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 너무 적은 구형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3명의 노동자가 임원을 포함해서 3명의 노동자 사망을 했고 네네. 한 명이 지금도 의식이 불명되어 있는 상태인데 심지어 이제 거기에 관련한 원청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포스코 기술연구원의 소속인 담당자에게 사실은 이제 집행유예 8월과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구형했고 네. 그리고 이제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었는데 실제로는 되게 이제 낮은 구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게 네네. 더 좀 문제는 이러한 전반적인 안전 관리를 일을 해야 될 총책임자인 전 원장 그리고 포스코 기업에게는 단지 벌금 500만 원과 800만 원 정도밖에는 구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대기업 봐주기에 구형이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더 좀 문제는
이 사건이 2018년 11월에 발생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벌써 2년이 가까워졌는데 이제야 검찰이 구형했다는 거는 그 사건 사고가 잊혀질 정도가 되어야지 이제 구형에 대한 것도 아무래도 이제 압박이나 이런 것들에서 네네. 좀 자유로워지니까 이것 또한 대기업의 봐주기지 않냐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런 산업재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뭐 기업들이 사실 처벌을 안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받더라도 사실 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산업재해 피해자는 뭐 대부분 하청업체 직원들이고 원청에서 책임을 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렇다면 원청에서는 어떤 이 처벌을 받고 책임을 지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와 같은 단체나 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에서도 저희가 제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너무나 이제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청에서는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큰 문제는 그러니까 위험의 외주화를 하는 비용에 비해서 그거에 관련한 뭐 사고나 뭐 사망자가 생겼을 때 원청 기업이 물어야 되는 뭐 처벌이나 이런 것들의 이 수준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 안전의 조치나 이런 것들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뭐 코리아 이천에서 물리화 센터에 화재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네. 40명이 사망했었던 사고였는데 원청 기업은 2천만 원의 벌금만 받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태완화력의 김용균 노동자의 예. 사망 사고 아시죠? 거기에서도 이렇게 사망 사고가 발생한 원청하고 하청 대표이사 모두 불기소로 무혐의로 이렇게 일단 검찰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도 이 하청 노동자의 목숨값이 얼마나 낮은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 상황들이 워낙에 많아서 네.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기업들의 처벌 수위를 좀 높여야 현장의 네. 안전이 조금 더 담보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김용균법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지난 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는데 뭐 이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을 뭐 보완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구멍이 많다, 허점이 많다, 네, 미흡한 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좀 미흡하고 보완이 되어야 하는지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28년 만에 전면 개정이 되었던 네네. 상황이었고요. 그 개정의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고자 했던 그런 공약의 의지를 담아서 개정된 법이라고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김용균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네네. 하지만 실제로 이제 개정된 법을 보면은 그러니까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법은 아니었고요. 사실은 이제 일부 유해 물질은 도급을 방지하는 게 내용이 들어 있었지만 네네. 그 외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뭐 이렇게 금지하거나 그러한 조항은 없고요. 오히려 이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원청의 책임 강화도 실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을 봤을 때는 되게 협소한 부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이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서 사망 사고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법 취지에는 너무나 미흡하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이제 기업의 처벌을 좀 이렇게 강화하기 위해서 뭐 벌금이나 이런 것들을 한선을 둬야 된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그게 이제 법이 그러니까 개정되는 과정에서는 하한선 도입이 안 됐었고요. 안 됐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 노동자가 요즘에 되게 많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노동자들, 사무직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지금도 되게 다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
산재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현장에 산후안전보건법이 적용되기가 쉽지는 않은, 여전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많은 노동계나 저희 같은 활동하는 사람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좀 제정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장에 맞게 이 법이 좀 도입이 돼야 하는데 실제 현장에 도입을 하기에는 이거를 적용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네, 분들이 네. 이 제외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사실 이 김용균법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이제 좀 시간도 오래 걸렸고요. 기업들의 반발이 좀 많았습니다. 네, 기업들이 많이 있었죠. 도대체 어떤 입장을 가지고 반발하는지도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업은 지금도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나왔던 기사를 봤을 때 현재 산업안전보건법도 이제 이 그러니까 뭐 벌금이나 뭐 처벌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된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네. 이제 문제는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뭐 상한선이지만은 그 정도의 사법부나 검찰이 기업을 처벌을 한다라면은 전 기업이 되게 긴장도 하고 기업에게 좀 더 안전한 조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되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 뭐 이렇게 아시다시피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거의 뭐 벌금이나 사람 목숨 한 명의 값이 거의 500만 원, 200만 원 뭐 그 정도의 수준이었으니까 네네. 원청의 입장 그리고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정도의 처벌의 수준이 아닌 것들인 거죠. 네. 사실 대부분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구체적인 안전 조치를 하는 책임자에게 이제 책임을 부과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어서 네. 실제 원청의 대기업 법인이나 기업 대표는 여기에서 벗어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많이 있는 것들인 거죠. 지난 9월이었죠.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10만 명의 시민이 이제 동의를 하면서 법안 발의 성립의 요건이 이제 충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산안법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그 대상이 그리고 노무를 제공한 자를 고용하는 기업, 뭐 사업장을 중심으로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 네네. 보니까 이제 구멍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제 그러한 점에서 뭐 특수고용 노동자나 그리고 하청 노동자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러니까 사회적인 재난 참사까지의 대상되는 시민도 단체 포괄해서 네네. 대상으로 두는 것들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되게 이제 처벌 대상에 대한 것들도 되게 네.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 명확하게 한 지점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 조선업의 발주자 또 그리고 뭐 시공사의 대표 그리고 뭐 공무원의 책임자까지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산업법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되게 보완하고 더 확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처벌 환영이 도입이 되어서 실제로 이제 사업주가 중대재해 사망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그리고 5억 이하의 벌금을 좀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는 명시가 되어져 있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법인 내부도 실제로 뭐 생명이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매출액 또는 뭐 수입액의 10분의 1은 넘지 않은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는 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훨씬 기업이 이 기업에서 고용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책임이 기업에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기업의 살인 행위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이면서 목적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또 이야기를 하면 아까 김용균법 통과할 때도 많은 반대를 했듯이 우리나라 산안법 처벌 규정도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네,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뭐 적은 수준은 아니다.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도 좀 처벌 수위가 좀 높다라고 이야기를 기업 측에서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업이 당연히 우려하고 싫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동안은 그렇게 안 해왔던 것들을 더 강화시키고 더 조치를 더 확대시키는 거니까 당연히 싫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기업도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노동자가 사망하면서에 드는 되게 부가적인 비용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네네. 거기에 관련해서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진 않지만 국가적으로는 되게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기업이 그러한 비용을 드는 것들을 더욱더 노동자의 이제 그러니까 생명에 관련한 것으로 좀 더 조치를 하고 그러면서 좀 기업이나 노동자가 함께 좀 그러니까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들이 기업에게도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네. 그러한 이미지가 있는 기업이 앞으로도 더욱더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향후를 봤을 때는 지속 가능한 뭐 사회나 기업이나 그런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의 부분을 잘 좀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런 노력들을 더욱더 앞으로는 하시는 게 더욱더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기업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기업의 입장에서 처벌의 뭐 대상이 많아지고 이 포함 대상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좀 피해가 큰 거 아닌가, 리스크가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보다는 그만큼 우리가 좀 책임져야 될 네. 부분이 많다, 네. 안전하게 만들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좀 먼저 필요해 보이고 그에 맞는 그런 환경 조성도 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산업 현장 중에서도 또 이 재해 발생 위험이 좀 유독 높은 위험군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산업군이 이 산업 발생,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OECD 국가에서 이제 한국의 산재 통계를 보면 되게 특이점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특이점이 뭐냐면 되게 이제 이 사망 사고나 이런 게 되게 높고 거의 1위, 1, 2 수준이잖아요. 네네네. 사망 사고 되게 높고 그 사망의 유형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재래형. 그러니까 사실은 충분하게 사전에 예방만 하면은 막을 수 있는 재해가 많다는 것들이 좀 하나의 특징으로 좀 볼 수 있는 것들인 거거든요. 네네. 이제 그래 봤을 때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산업군은 건설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예. 부산 지역에서도 이번에 저희가 통계를 확인했을 때는 50%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업종은 건설업이었거든요. 네네. 건설업이었고 그리고 이제 뭐 중공업 같은 그러한 조선소 그리고 제조업 이런 데서도 두 번째로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좀 미리 좀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좀 했었다면은 막을 수 있는 재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네네. 거고 거기에 원인들이나 이런 것 상황은 특히 건설이나 뭐 중공업이나 뭐 제조업은 위험의 외주화, 하청 노동자의 숫자가 되게 많고 네. 그리고 그러한 하청 노동자에게 되게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비용을 안 들이니까 당연히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라 이제 그런 점에서 되게 안타깝고 좀 이러한 부분에서의 어떻게 좀 예방을 하기 위한 방안을 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모두가 한꺼번에 바뀔 수는 없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법으로라도 조금 규제가 있어야지 환경이 좀 바뀌는데 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우리 국가나 사회에서 인식이 되게 기업이 중심이 많이 되잖아요. 네, 기업하기 좋은 뭐 이렇게 국가 기업하기 좋은 지역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기업하기 좋다는 말에서는 되게 기업 중심, 기업 우선적인 것들이 아니라 기업과 이 노동자가 함께 좀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함께 좀 살 수 있어야지 되는 것이 정말 기업을 위한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 현재까지의 뭐 대책이나 우리의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이나 인식들은 기업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산재 사망이 개인의 부주의나 책임에만으로 발생하는 게 그러니까 결코 아니거든요. 네네. 아니고 이런 산재 사망 사고는 대부분 전반적인 근본적인 원인의 문제, 그리고 기업의 조직적인 문화의 문제, 그리고 국가의 그런 문화의 문제가 아주 크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원인들을 우리 사회적으로 잘 인식을 하고 더불어서 이 노동자가
좀 진짜 안전하고 건강하게 좀 일하는 현장, 일하는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라는 것들 인식이 전환이 되어야지 사실은 이제 이 노동자가 좀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현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서 좀 그러한 기업에게 제대로 책임을 지우고 이게 기업 살인 행위다라는 것들을 좀 명백하게 좀 묻고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좀 변화시켜 나가는 것들에 하나의 이제 이렇게 시발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